9개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퍼즐로 만드는 역사 게임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산토리니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가장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는 분들도 많죠. 바로 산토리니 대폭발이 일어났던 그 섬입니다. 트로이 전쟁 영화로도 또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동화로도 많이 읽어보셨고 또 아마존의 여왕 아마존 왕국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신왕국 시대 때 번성기 왕이 람세스 2세 익숙한 이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이루고 IT 강국을 가졌던 히타이트 제국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고 지중해 해상 왕국을 건설했던 페니키아 왕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프리기아라는 나라 이름은 생소하지만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다 알고 계실 거고 바로 성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의 복정을 견디다 못해서 추종작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의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인류 최초의 헤브라이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토리니 대폭발, 트로이, 아마존, 람세스 2세, 히타이트, 페니키아, 마이다스, 모세의 출애굽, 헤브라이 이 9개의 사실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사는 우리가 연도로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사건의 시대만 알면 전후좌우로 이제 실핏줄처럼 맥락이 이어져 있습니다. 기원전 1450년경에 산토리니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틀란티스 대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틀란티스 대륙의 후보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10곳도 더 넘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틀란티스 대륙이 사라지는 시점은 산토리니 대폭발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최대 대재앙이었습니다. 단순한 쓰나미가 아니고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 섬에 물에 잠겼다가 새롭게 융기한 것이 오늘의 산토리니잖아요. 에게해 전체가 이제 생태계가 고갈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문명도 지도를 보시면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고 이 아나톨리아 오리엔트 문명도 적어도 수천 킬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생태 공간입니다. 이것이 산토리니 대폭발로 고갈되니까 이제 벼랑 끝에 몰린 그리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아나톨리아의 비옥한 가장 서쪽 끝에 있는 트로이를 목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숙한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때 이 지도에 보시면 아나톨리아 북쪽 흑해 쪽에 아마존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흔히 여인 천국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트로이와 아마존이 함께 용감하게 그리스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역사는 항상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몰아내는 역사의 철칙입니다. 여러분 당구해 보시면 알잖아요. 당구 오면은 절대로 이제 있는 돌이 굴러오는 돌을 몰아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이제 생태 공간이 위협을 청해서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상대를 공격합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생존 욕구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성하는 방어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거죠. 어쨌거나 그런 강력한 생존 욕구에 의해서 트로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이집트도 6,700km의 긴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면서 거기서 비옥한 어장과 농경지가 형성되는데 산토리니 대폭발로 생태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돼서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가 바로 람세스 2세 때 어떤 예측 가능한 자립경제 기반이 무너지면서 비옥한 오리엔트를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북상합니다.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그때 역시 히타이트도 그 아나톨리아 반도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산토리니 대폭발 이후에 역시 히타이트도 남쪽의 비옥한 이집트를 목표로 남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람세스 2세 군대와
오리엔트 문명을 대표하는 히타이트의 군대가 남북서로 남아 북상하면서 지금 시리아의 카데시에서 맞부닥치게 됩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세계 대전입니다. 지각 변동이죠. 물론 오랜 전쟁 끝에 너무나 힘이 팽배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성부를 가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1270년경 카데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제 아무 성과 없이 히타이트도 이집트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히타이트가 모든 국력과 전비를 사용하고 아무 소득 없이 국력이 쇠잔한 상태에서 빈 껍데기로 다시 히타이트 수도 하투샤시로 돌아옵니다. 이빨 빠진 사자 신세가 됐죠. 그때 트로이가 멸망하면서 힘을 얻은 프리키아가 도착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기원전 1200년경입니다. 그래서 프리기아가 이집트에서 패망하고 온 힘이 빠진 사자 히타이트를 툭 치니까 무너집니다. 람세스 2세도 모든 국력을 소진해서 전쟁을 했는데 아무 소득 없이 7만의 병사들이 무장한 채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군인들이 지배층이 민생을 수탈하게 됩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민생 수탈과 경제적인 착취가 가장 심한 시기였을 겁니다. 정말 견디다 못한 모세가 추종자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를 떠나는 출애굽하는 시대적 사건과 이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신교와 수탈이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신교적인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 기원전 헤브라이 왕국이고 최초의 일신교 왕국이고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 후일 이슬람이 일어나는 단단한 영적 종교적 신학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에서 숨죽이고 살던 나라 중에 피니키아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레바논 땅이죠. 피니키아 사람들은 원래 산토리니 쪽에 거주하던 바다의 사람입니다. 산토리니 대폭발로 나라가 멸망하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리스 본토로 가서 미케네 문명을 만들고 그중에 일부가 가장 동쪽 가까이 있는 아나톨리아 서쪽 지금 레바논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삽니다. 근데 위에 북쪽의 중원인 히타이트와 남쪽의 강대국인 이집트가 약해지면서 힘을 키웁니다. 그렇지만 두 제국을 무너뜨리기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이 페니키아가 힘을 키울 때는 산토리니 대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150년쯤 지났습니다. 지중해 생태계가 상당히 복원된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버려놨던 공백, 원래 자기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피니키아인들이 처음으로 민과 민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상인과 상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든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니키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표로 만들면 이제 미케네 문명이 트로이를 공격하고 거기서 빠져나왔던 프리기아가 히타이트를 공격하고 흑해했던 아마존이 트로이와 함께 그리스에 맞서 싸우다가 멸망하고 히타이트가 이집트와 전쟁 끝에 빈손으로 돌아와 있는 시점에 힘을 얻은 프리키아가 히타이트를 몰아내서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됐다. 이집트의 수도 람세스 2세 패배 이후에 견디다 못한 모세가 추종자를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고 히타이트와 람세스 2세 사이에 레바논에 살던 피니키아인들이 생태계 복음과 함께 피니키아 전체를 통일하게 되었고 출애굽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헤브라이 왕국을 만들었다. 없게 다 했습니다. 이게 한 무대에서 한 시대적 방정식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